1,500원대 간다고 하는데 오늘도 누가 얘기했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높아도 크게 지장 없다 그러는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는 지금 이란이 돈의 값어치가 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란은.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왜? 대기업 망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기업 망하게 하고 정말 이 나라가 가난해지기를 바랍니까? 그래야 통제를 하고 지금은 전라도하고 광주하고도 묶은답니다. 충청도하고 세종시하고도 막 묶고 대전시도 묶고 해서 한 나라를 대통령이 장관, 총리, 차관, 청장, 처장, 나중에 공단 사람들까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나중에는 경찰, 경정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요, 김정일이요, 김정은이요, 김정은 같은 나라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고 억울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센터 나와야 될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최혜경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서 저는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한 번 까보지도 않고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도 확인을 못 했어요. 저는 그냥 표만 찍었습니다. 저는 표만 찍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임시로 요번에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에서 투표하는 건 좋습니다. 투표해서 방송해서 누가 1등 당선되는 건 좋습니다. 그때 임시로 개표를 한 후에 방송에서 임시로 당선을 한 후에 10일 동안 킨텍스 같은 실내 체육관에 모여서 전체 투표용지를 봐서 일괄로 오프라인으로 다시 검증하는 단계를 가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투표 아닌가요? 우리가 전산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해커가 들어와서 돈을 빼간다고 하지 쿠팡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 인적사항을 왜 이렇게 빼돌립니까? 뭐 강물에 바닷속에 강물에 노트북을 갖다 던졌는데 그걸 꺼내니까 다 파손이 됐다. 아니 생쇼를 하고 있는데 3천만 명의 그 정보를 다 빼냈는데 어떻게 빼냅니까 그거? 그 정도로 쿠팡 자료도 개판인데 어떻게 선관위만 가족끼리 하는 회사에 이게 투명하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인천에 누구죠? 민경두인가요? 민경두 의원이 재검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부정한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지기현 판사가 관리를 하는 걸 봤어요, 방송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선거만 하면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왜 재검은 안 합니까? 재검은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야, 정말, 아, 예, 장학금은 공부하는 데 쓰셔야지.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민경욱 님이죠. 민경욱.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도 또 후에도 가장 성역시 했던 데가 어디예요? 사법부의 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판사들한테 처음에 쩔쩔맸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자그마치 4개인가 5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잘못하면 괘씸죄 적용하니까 판사한테는
엄청 호의적으로 한 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풀어줄 때만 해도 누구를 욕했습니까? 검사 탓만 했습니다. 이창수 검사 왜 즉시 항소하지 않았냐?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서해 월북 관련한 재판 지기현이가 다 무죄 줬어요. 근데 박지원만 빼고 가까스로 일부 항소만 했더라고요. 서훈하고 누구하고.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박지원인 뺐더라고요. 박지원은 이제 1심에서 항소를 안 하면 확정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원은 지금 술 한잔 먹고 있겠죠. 나이 80 넘어가지고. 야, 우리 최재형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재형님도 오셨고, 자, 오늘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한타 한잔 하고 먹겠습니다. 한타 한잔 하고 먹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주말 주택에 있습니다. 지금 주말 주택에 있어요. 주말 주택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제가 매일 경조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8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 고맙다고 하시면 뭐 멤버십이라도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슈퍼챗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멤버십 가입을 해주심으로써 그래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나타나서 신랄하게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8시 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인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그리고 내란으로 지금 몰아가면서 내란으로 구속이 돼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게 내란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선관위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간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선관위에 대해서 서버를 다 바꾼다든가 새로운 서버 업체를 바꾼다든가 정말 대한민국의 그 훌륭한 네? 인터넷 관리하는 업체가 좀 많습니까? 새로 그 서버 관련 업체를 좀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왜 기존에 있는 업체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 전법 그대로 또 써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부정이 없는 겁니까? 부정이 없는데 왜 검증을 안 하냐 이거지. 예?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아니, 한타 한 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선관위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국회의원도 사실 제대로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 청와대에서 새해 신년회 만찬하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국회에서 국정감사한다, 청문회한다 하면서 개인의 인기 관리하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최민희, 서영교, 뭐 여러 정치인들 봤잖아요. 김병주, 김병기, 그 다음에 강선우, 전부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청와대 한번 가지 못하고 맨 밖에서 꿀이나 빨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요. 이준석이도 갔더라고요. 이준석이도 정청래도 갔고
김병기 원내대표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로 여지껏 살아왔다는 거,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위에 요만큼 겨나온 거예요. 그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 여러분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책념한 척, 야, 난 싫어요. 난 그런 사람들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과연 홍장원, 곽종군,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정말 그게 맞나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순간 자기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야, 우리 김호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호관님도 오셨고, 아, 자, 이게 아주 색깔도 멋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우리 제 뒤에, 요 뒤에 보면 만복운흥입니다. 2026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다 복이, 만 가지의 복이 오게끔 제가 기원도 해드리고요. 오늘 1월 둘째 날입니다. 1월 둘째 날. 오늘 저는 경기도 가평 시골에서 아침 혼자 그냥 대충 먹고 또 점심 대충 먹고 추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방 안에서만 여지껏 있다가 이렇게 8시 반에 라이브에 나왔습니다. 우리 김호관 님도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은데 구독 한번 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은 애매모호하게 내란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내란이라는 말은 저 민주당에서 프레임으로 씌워서 지금 온 국민이 권력 앞에 다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 잘못하면 대통령한테 완전히 경질당하는 그런 정국이 돼버려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농림수산부 차관 잘렸잖아요. 근데 왜 잘렸냐? 대통령이 잘랐어요. 왜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항명을 했나? 뭐 한간에는 장관한테 대들었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농림수산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송기령인가 송혜령인가 그렇잖아요. 그분도 참 명도 기네. 뭐 그 명이 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참 아부하는 거 보면 그 송미령이라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쌀 국가 수매할 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청문회 나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쌀을 국가에서 강제 수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강제 수매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난 그거 보고 예? 그거 보고 참 권력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법원에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또 그러면 1월 16일 날 또 백대현이가 징역 10년을 때린 거에 대해서 그냥 10년 인용을 할 것 같아요. 징역 10년. 그리고 또 직연 판사가 마지막 남은 직연 판사가 내란 혐의 무죄를 주면 그러면 계엄령 관련된 선고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우리 큐아님, 장관한테 대들었다던데요. 그러니까 장관한테 뭐 대들어가지고 그 송미령이가 일렀나 보지 뭐. 일렀나 봐. 예? 송미령이가 잃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잘린 것 같은데, 참 치사한 거 아니야? 김현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수님 같은 분이 있어서 하여튼 고맙고요. 이 방송은 광고 방송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오다 가다 하는 방송이 아니고 매일 8시 반에 경조사가 있지 않으면 남줍니다가 현 정부의 잘못된 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언젠가는 이게 옳았다 할 때까지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잊지 않으시려면 멤버십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가능하죠. 뭐 그 정도는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 먹고 정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송미령도 아주 치사한 여자예요. 치사한 여자 정말. 그리고 이해훈이라는 여자도 참 꼴불견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참 웃기는 게 말도 안 되는 강선우. 여러분, 강선우 여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잖아요. 장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그 여자도 갑질에, 그 관상에는 갑질 관상이에요. 그 관상이. 강혜경 얼굴은 강선우죠, 강선우. 여울목님, 10년, 20년 뭔 의미 있나요? 어차피 저놈들 무기 때릴 거고, 시간 되면 석방할 테고, 기대도 안 합니다. 여울목님, 지금요, 석방? 지금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내란 혐의는 사면 복권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형을 선도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2심에도 사형 확정이 되면 3심 바로 한 달 만에 하고 대한민국 국가 방송에다가 선전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나를 좌파 대통령으로 봐? 내가 대한민국 사형 제도를 부활하겠습니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집행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짧습니다. 벌써 1년 지나갔죠? 3년 금방 지나갑니다. 레임덕 2년입니다. 2년 동안 절대 4년 연임제 헌법 개정을 못하게 저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 개정 4년 연임제 한다고 난리를 치면 매주마다 저는 광화문 갈 겁니다. 그때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 가도 되잖아요. 매일 갈 겁니다. 매일. 까치포카님 정말 미치는 거예요. 강선우 그 여자가 갑질도 띠카바 쳐줬어요. 전부 다 실드 쳐줬잖아요. 박지원이도 실드 쳐줬죠. 김어준이도 아우 괜찮은 여자다 실드 치고 오죽하면 유시민이도 괜찮은 여자다 강선우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한 여자가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야, 그 소리를 그 녹음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오장육부가 뒤집혀가지고 제가 이런 정권 밑에 있는 이런 여자들이 정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고개 쳐들고 있다는 모습이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런 사람은 왜 구속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특검 안 하는 거고, 왜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야, 정말. 그래 놓고 1억을 받았는데 어쩌면 어떡하지? 받을 땐 좋았지. 여러분, 돈을 받을 때는 아무리 부자도 현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거. 현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답니다. 그게 에이 돈이 뭐 많은데 그 여자가 누구요? 그 강선우한테 돈 준 여자 있잖아요. 김용인가요? 그 여자 있죠. 김현인가요? 그 강서구 시의원 했던 여자가 막 김현인가 그럴 거예요. 김현이라는 그 시의원의 아버지가 천억대 재산가래잖아요. 천억대 재산가래요. 그 재산가가 1억을 그 강선우한테 그러니까 그 천억대 재산가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같은 국회의원들 뒤에서 스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국민한테 아주 화장하고 뭘 좀 해보는 척, 뭘 좀 되는 척, 전부 거짓말이고 다 뺑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장관 후보까지 만들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도 뉴스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가 봐. 예? 뉴스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뭐 뉴스에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 3차 일반 이적제에 대해서만 속보가 나와, 속보가. 예? 아, 뭐, 어디 숨은 거래, 응? 예. 정말, 아, 맞아, 김경. 김경의 아버지가 뭐, 1,000억대 재산가라잖아요. 그러니, 사실 그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을 스폰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이 참 세비 받아먹어 보좌관 9명씩이나 거느려 앞질에 IQ가 뭐 100, 스승 자릿수냐 너 죽여버릴 거야 야 하면서 넌 죽여버리고 싶어 해도 장관짜리 주는 세상 그게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지금 엘리트들은 저는 뭐 엘리트가 아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공부 잘한 그 사람들이 지금 숨만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재명이가 영원히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내려와야 되는데 영원히 할 것처럼 모든 법을 바꾸고 검찰을 폐지하고 그래놓고 검찰을 수용해가지고 내란 특검이나 조사나 했쌓고 그렇잖아요. 아, 우리 사랑해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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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152님. 아, 1152님 어디 계시지? 1152님. 아우, 강선우, 김병기, 이혜훈. 근데 큰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쉴드 쳐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명태균이한테 돈 받았던 전 국회의원 누구예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바로 구속시켰잖아요. 바로. 근데 왜 김선우는 구속을 안 시킵니까? 즉시 구속해야지. 즉시 압수수색해서 구속해야지. 돈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돈 받은 거 없대. 끝까지 없대.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웠나? 야, 첫째는 경찰한테 잡히면 모른다고 해라. 두 번째는 핸드폰을 뺏기지 마라. 세 번째는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설사 죽였어도 죽였다고 하지 마라. 그래야 된다. 그거 배웠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홍순기님,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시골 주말주택에 와서 제가 정년퇴직 이제 1년 남기고, 정년퇴직 1년 남기고 시골 주말주택에 와서 진짜 숲속에 와서 떠드는데 누가 뭐 듣는 사람도 없어요. 떠드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화가 확 풀립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도심지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소리 지르면 아마 앞집, 뒷집, 위에 집, 밑에 집에서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산속에 제 이야기를 듣는 밖에 있는 오프라인은 고라니하고 오소리하고 그다음에 너구리하고 그다음에 멧돼지가 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밖에 제가 문은 딱 잠가 놓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기님은 우파 좀비. 아,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록 말은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자본주의 그늘 아래서 공부하고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 저 민주당의 저 입법부에 저 종북 주사파가 있는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현직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갔다 왔는지 뭐 평양 사진이나 있고 그러면서 북한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예? 야, 이런 얘기 누가 대신해 줍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비하합니까?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항상 존칭 써주잖아?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킬라를 뿌리니까 그 속에 100년 묵은, 50년 먹은, 75년 묵은 충북 주사파들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이제.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나왔고, 뭐, 방송국에서도 나왔고, 저는 방송국의 MBC에 손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령. 여러분들, 손령이라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야, 그 사람이 뭐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병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선관위에는 또 뭐 두 배자짜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언론에 잠시 나오다가요. 싹 없어졌어요. 9시 뉴스 하다가 싹 빠졌어요. 선관위에 대변인 공보관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매일매일 나와서 공보관 설명해 주는데 언젠가 없어졌어. 그 사람들 국적이 어딘지 한번 까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이 이상한 사람들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뭐 북한말씨 쓰는 사람도 있어. 도대체 예? 북한말 쓰면 좋아하시나 보지. 아, 우리 깐돌이 이방에 계시는 분들 아마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맞아요. 이 방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극우 아저씨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극우 국자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극우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 경제는 살릴 생각을 안 해요. 정부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나라든지 경제가 잘 살고 나라가 부자면 대통령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렵고 가난해지는 순간 권력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에 대한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오늘도 청와대에서 경제 단체장 뭐 여러 파트 불렀는데 최태원이가 보이더라고요. 최태원이가. 이재용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재용이는. 왜? 이제 대한민국은요. 기업 법인세 이재명이가 24%에서 25%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6개월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협상 쌩 난리를 쳤는데 3,500억 달러 내라고 하면 내가 탄핵당할 것 같다. 너는 확실하게 안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3,500억 달러, 2,500억 달러도 줘야 되고 1,500억 달러도 줘야 되는데 그거 국민연금으로 지금 순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 1,400원, 1,500원 올라가니까 어떤 기관장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환율이 좀 올라가도 괜찮다. 1,500원 내면 수출 다닌 사람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그러니까 괜찮다. 왜 그러면 2,000원씩 올리지. 2,000원씩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우리 490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490님 오셔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이 많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식적인 행위, 거짓 정치,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다.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려고 문재인 후보하고도 경선에서 서로 다투는 앙금, 그 앙금 때문에
그 앙금 때문에 문재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낙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했던 이낙연이 대장동 사건을 최초로 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낙연을 얼마나 미워하겠어. 결국에 이낙연은 이재명을 싫을 거예요. 이낙연이 김문수를 좋았다라기보다 이재명이 싫어서 김문수를 도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졌죠. 결국에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3년 전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졌어. 근데 그냥 진 게 아니고 억울하게 졌나 봐. 야, 왜 계속 내가 앞서갔는데 내가 계속 10시 반, 11시까지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왜 너네까지 이기게 안 만들었어? 왜 못 만든 거야? 그거 아시죠? 왜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3년 전에 투표할 때 저는 이제 10시 좀 넘으면 자야 되니까 왜 새벽에 5시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재명이 되는구나 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 돼도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TV에 나오는 거에는 항상 표본 오차 3%, 2% 앞서가게끔 계속 그냥 그 프로그램에 눌러 가는 걸 했는데, 한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표가 왕창 쏟아져 나오니까, 뭐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요게 2% 3%로 이기고 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표가 왕창 30%가 아니라 50% 60% 나오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끼고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그거를 하다가 못한 것 같아. 못하니까 어떻게 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30% 가까이 압승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뭐 근소한 차이로. 왜? 결국에는 뭘 하다가 못한 거지. 근데 요번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요번에 또 김문수 후보가 앞서갔어, 지금은. 요번에 대통령 후보할 때 김문수 후보가 앞서갔어요. 근데 나중에 작전 다시 써. 내가 앞서가면 안 되잖아. 내가 앞서가면 모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뒷서가니 하다가 막판에 앞서가기. 너네 지난번에 내가 그래서 안 됐잖아. 너네 똑바로 해. 그 똑바로 하라고 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투표하면 그 지방에서 개표할 때 그 표를 중앙 서버로 선관위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완벽한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가는 걸로 다 알죠. 근데 그 중간에 해커가 끼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마스터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왜? 내가 만드는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그렇게 마스터로 들어가면 영창 간단 말이야. 촉발되면 다 붙잡혀가. 절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강선우는 왜 받으면 되지 않는 1억 뇌물을 왜 받았어? 그것도 공천위원회에 있는 여자가 왜 받았어? 이거 알면서도 돈 받았어? 그리고 쿠팡에 있는 그 데이터는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전산 시스템에 쿠팡에 있는 데이터는 도대체 왜 오픈이 돼가지고 쌩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유일하게 선관위에 있는 것만 그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돼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봤잖아. 아무도 못 봤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백순홍 반갑습니다. 우리 백순홍부님 반갑습니다. 이 방은요. 이 방은 조용히 멤버십을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신나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서 제가 매일 8시 반에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깐돌이님, 아직도 부정선거 타령질하는 애들은 정신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깐돌이님은 그 부정선거 제목만 갖고 우리는 얘기해. 그냥. 야, 넌 부정선거가 어딨냐? 부정선거가 어딨냐? 야, 쿠팡에서 자료 유출을 어떻게 하냐? 안 하는 거야. 쿠팡에서 자료 유출을 3천만 명을 한 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 깐돌이님은 쿠팡에서 자료 유출한 거 보면 얼마나 전산 자료가 엉성이라는 거, 엉망이라는 건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첨단은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국방 저는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나왔는데 군대 선전하는 거 보면 미사일 하나 개발하고 대포 하나 개발하면 평양에 김정은 집무실 3m까지 그냥 명중하게 사격장에서 찍은 것 같고 완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비를 다 만들어 개발해.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아직도 전쟁 중이요.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아직도 전쟁 중이요. 아니, 그놈의 첨단 장비는 다 어디 간 거예요? 네? 그래놓고 맨날 첨단 장비래. 그게 전산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에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민 데이터가 개인정보 유출이 왜 되냔 말이요. 그게 왜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걸 보면 선관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관위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는지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안 알려줘.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옛날엔 뉴스에는 어디 중소기업 업체 서버 관리하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구구천에서 저는 그구가 아니요. 그냥 쿠팡에서 자료, 정보, 개인 정보 유출이 된 게 왜 이렇게 쉽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에서 그 기밀, 그냥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삼성에서 기밀을 빼갖고 중국에다 팔아먹은 반도체 기밀 팔아먹어서 감옥에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정말 첨단이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우리는 첨단이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첨단이라는 말은 표현이고 그걸 까부시고 그 해커들이 들어가서 행하는 행위.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그나마 히트한 거냐. 컴퓨터를 쓰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만든 게 안철수처럼 무엇이 오면 또 고장이 나고 또 고장난 거 또 얼마 쓰면 이게 또 효과가 없으면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들어오고 또 더 강한 게 들어오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인터넷 정보고 인터넷 세상이에요. 제가 사실은 좀 아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잘 안 됐어. 엄청 느렸어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 하면 버벅될 텐데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은 또 잘 되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보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함정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첨단 정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 첨단 정보야. 이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그나마 현재의 이 지구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더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가장 완벽한 거는, 가장이라기보다 좀 그래도 완벽한 거는, 은행에서 돈을 100조를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한테 넘길 때는 여러 가지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게 구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밝혀내진 못하지만 화폐만큼은 위조 화폐가 나오듯이 원 달러를 오리지널 위조처럼 위조 화폐가 되지 않고 진짜 화폐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못 찾죠. 저는 만약에 북한이 진짜 위조 달러를 만들어서 통용을 했는데 위조가 아닌 것처럼 나온다면 그거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네? 우리는 화폐의 기술은 어느 나라도 위조를 만들 수 없다. 하물며 중국 돈도 위조를 우리가 못 만드나? 한국 돈도 중국 사람이 위조를 못 만드나?
한국 돈을 북한 사람들이 못 만드나? 참 그런 기술은 아직 진짜를 만들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울목님 깐돌아 그냥 오호하는 게 아니여 쿠팡을 잘했다고 하든 부풀려서 쿠팡을 죽이려는 것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저는 이런 그런 쿠팡의 어떤 행위보다 그런 데이터를 쉽게 빼낼 수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전산으로 선거를 치르고 개표를 한다는 거에 저는 반대를 하고 설사 그렇게 빨리 개표를 하더라도 재검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하루 이틀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하고 할 때 투표하는 거 봤잖아요. 기표하고 그거 하면 나와서 참관인 보는 데서 대표해서 몇 명이 투표했고 몇 대 몇이다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민경욱이도 개표를 했는데 100표가 200표로 늘어났어. 100표 차이가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부정하니까 다시 해보자 했더니 100표가 200표로 늘어났어. 그러면 200표로 늘어난 거는 왜 늘어난 거예요? 뭐 참관인이 눈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재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지 어려운지 제 생각만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깐돌이 화장존, 우리 깐돌이가, 세금으로 만든 거나 얘기 좀 해주세요. 깐돌이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을 만들었는데, 뭐, 작은 호텔이라고 어떤, 누가, 강영식인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작은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대한민국의 삼성 이재용이 집무실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최태원이 집무실에 가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도지사만 돼도 집무실 뒤에 다 침대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집무실을 새로 만드니까 모든 걸 새로 만들잖아. 아니 돌멩이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은 게 뭐가 중요해. 사우나에 돌멩이 갖다 놓고 건식이래 건식. 여러분들 사우나에 가면 돌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사우나 만드는데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편목 판때기 붙이는 거 다 그냥 일반적인 거기에 금태를 둘렀어. 뭐 했어? 그래 놓고 그게 뭐 작은 호텔이라고 해. 집무실을 짓는데 집무실 뒤에 어느 곳이든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 집에도 자기 화장실 따로 써요. 장관도. 정말 깐돌이님 깐돌이님은 장관도 도지사도 자기 화장실 씁니다. 자기 화장실이 있어요. 네? 자기 화장실이 있는 거야. 맨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김정은이는 똥 싸도 똥까지 외국에 나오면 다 받아온다고 맨날 그런 비하하잖아. 장관도 이재명이는 혹시 그 청와대에 있는 공동 화장실에서 오줌 누는 줄 알아? 아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고 있네, 진짜. 이재명이도 공동 화장실에 거기 가면 계단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그런가? 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네, 정말. 21대 파주 을 재검표 선거인 명부에서 발견된 거예요. 늦게 출근하는 통로도 만들었는데 뉴스도 안 보세요. 깐돌이님, 오늘 뉴스 봤어, 나도 그거. 9시 뉴스에 봤어. 아니, 9시도 아직 안 됐나?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비밀 통로입니까? 그냥 통로예요. 집 뒤에. 아니, 비 오면 글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걸 갖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정말. 예. 쟤네 집은 아직도 공중정신 사고나 보죠? 청와대에 가면 이재명이 싸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너 대통령이라고 똥 따로 싸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대통령은 똥 따로 쌉니다. 예? 옛날에 그 뉴스까지 나왔대. 박근혜 대통령은 금으로 만든 병기도 갖고 다닌대. 병기도 인천 가면 인천 업무 보고 받고 금 병기 갖다 놓고 싼데. 그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깐돌이가 많이 좀, 깐돌이가 조금, 예, 곤욕을 치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로 또 이제 구속이 돼서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도. 지금 이제 9시 반 됐는데 오늘도 그냥 늦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선우 제명까지 된 거 아시죠? 제명. 장관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 야, 제명당했어, 제명. 할당하고 제명당하고. 야, 이런 여자를 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이런 여자를 어떻게 민주당에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안 나와, 말. 아, 말이 안 나와. 김경을 단수 공천 결국엔 했잖아요. 1억은 받았겠다. 단수 공천 해주고, 어머, 억울해요. 어머,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너랑 나랑 코 끼자. 그래, 너랑 나랑 완전히 콩밥 먹으러 가자. 강선우는 장관 후보로 발탁됐지만, 결국에는 구속이 안 되면 끝까지 제가 이 여자는 구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구속해야죠. 예? 왜? 아니, 공천을 빌미로 1억을 받았고 단수 공천을 한 거 어마어마하게 큰 비리잖아요. 그 비리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이력 받은 거 그 왜 받으셨어요? 그 받은 것을 나한테 얘기한 이상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당장 돌려주세요. 아, 어떡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자기 살려달라는 것보다 돈을 받았으니 김경이라는 여자를 단수 공천에 모른 척 눈 감아달라는 얘기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 김경이라는 여자는 아버지가 돈이 많지, 뭐 그 돈 1억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 돈 받아 먹고 했다가 이 코가 걸렸는데 바로 또 아유 대통령의 민주당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탈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명까지 탁, 예, 제명하라. 이씨, 제명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그 뒤엔 또 누가 있었어요? 우리 홍장원이라는 사람 같이 있었잖아요. 국정원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사팀에서 홍장원을 채용도 하고 홍장원은 김병기 아들 채용을 했는지 데리고 다니면서 부하 직원으로 같이 너나 나나 우리 가족이니까 네 아들 내가 고용하고 내가 데리고 다니고 선관입니까 거기도? 거기도 선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하는 것은 못하니까 뒤에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굳이 어떻게 돈만 찾아서 쫓아서 하다가 뒷돈 받아서 강남에 집은 다 갖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가난 코스프레하고 아우 나는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렵게 합니다. 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아, 경호 직원이 진술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 깐들아. 예. 경호 직원이 진술한 거 또 하나 얘기할게요. 청와대 한남동에서 경호원이 해임을 당했는데 해임 취소 청구했는데 그 승인이 돼서 복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다가 해임 당했는데 복직이 됐어? 그럼 잘 된 거네. 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는 경원이 경찰 공수처한테 빌붙어가지고
나는 체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야 네가 너 누구 경호하는 거야? 대통령 경호하는 거야. 경찰 하수인이 알았고 해임을 한 거예요. 근데 해임 청구 소송 취소 소송에서 이겼어. 그게 뭐예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 적으로 적으로 된 사람은 전부 승진하고 잘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좋아하거나 따르거나 어, 그런 사람들은 핸드폰 까야 됩니다. 천만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야, 정말 정말 제 채널은 매일 8시 반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윤석열 대통령의 근황과 그런 얘기를 늘 나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누가 뭐 대신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은 여러분들께서 그래 하면서 뭐 멤버십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만 믿고 쭉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그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꼭 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딱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제 의견 또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깐돌이 같은 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뭐 그군지 아닌지 뭐 그런 얘기도 서로 대화하면서 미래 자유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저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동신문을 보고 그쪽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0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네. 깐돌이 깐돌이는 깐돌이인 것 같아요. 깐돌이는 용산 사우나 이런 수준 낮은 걸로 까지 말고 술 먹고 늦게 출근 이런 걸로 까라고 알겠냐? 근데 사실 술을 늦게 먹고 출근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10시에 출근을 하면 술 먹었기 때문에 10시에 갔다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1시에 출근을 하면 누구 머리에서 1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거지. 1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거지. 누구 맘대로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한남동 관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디 회사 직장인입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청와대 가면 뭐 아무도 몰라. 기자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청와대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재명이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민주당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정청래하고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얘기한 거 보면 난 참 2021년도인가 2년도에 보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난 이재명만 보기도 싫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아부하는 모습을 보고 권력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저는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송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계엄령 선포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왜 내란인지 왜 몰라요. 국무회의 실시간인데 깜돌이님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 많은 총리, 장관, 차관, 처장, 총장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전부 불러다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면 반론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몇이 그건 이거였습니다 했더니 그거 말고 아니야 이거 맞는데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 권한은 뭐 총리한테도 권한이 있습니다만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던데
그러니까 아무도 반론을 못해.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대통령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경질당하는데 잘못하면 감옥도 가는데 이 장관짜리, 차관짜리, 처장짜리, 청장짜리 어떻게 올라갔는데 그러니 그 밑에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말 잘한다고 대두시켜주면 해, 그 말은. 예? 아, 조은재님 반갑습니다. 조은재님 고맙습니다. 우리 조은재님, 아우, 처음 보는 이름이신데,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멤버십 동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시면 기억을 많이 합니다. 우리 깐돌이님은 몇 번 와가지고 많이 까이고 있고요. 우리 조은재님, 아, 고맙습니다. 우리 방에 우리 최고 어른은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 나오신 참참님이 계시고요.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강포단에 나온 수도방위 사령부 출신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가 서울을 지키는 부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엄령 선포하면 계엄군으로도 출동하려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뭐 출동까지 하진 않았지만 1987년도 6월 24, 25, 26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때 군대 있을 때 아리랑 고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 일명 고매집이라는 그 경양식집 앞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방포단에. 그래서 그 고매집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완전 군장 차리고 소총을 휴대하고 출동 대기를 하라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계엄군으로 나가려고. 예? 아, 깐족이 친구, 깐돌이 친구 깐족이네. 아, 그러시구. 아, 맞아요. 나님까지 네 명 계시죠.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 33단, 그 다음에 헌병대, 제가 방포단. 그래서, 군대를 제대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는 괜찮지 않나. 깐돌이가 깐족이로 다시, 깐족이님이 깐돌이에서 필명 바꿔갖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 참참님, 창섭이랑 율목이는 반말했는데 왜 깐돌이만 책임져? 아,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멘트들이 있잖아요. 술주정뱅이다. 출근을 늦게 한다. 사우나에 가 있다.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야, 그런 비하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근데 문재인 때 그런 비하 발언을 합니까? 저는 문재인 그렇게 일을 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문재인한테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비하 발언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전형적인 빨갱이 수법 아니에요? 전쟁이 났을 때도 방송국만 접수하면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하는 그 방송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말고 미국 가서 바이든한테 날리면 바이든이 쪽팔리면 어떡하니 그런 얘기 말고 그런 얘기 갖고 세상 살면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술 먹으면 술 먹고 실수 안 해봤습니까? 술 먹고 업무 봅니까? 국정회의 하는데, 예? 국무회의 하는데 술 먹고 국무회의 합니까? 술병 갖다 놓고 그래야 술 먹고 회의하는 거지. 여러분들 회의할 때 직장 다닐 때 전날 술 좀 먹어가지고 술 듣게 해서 회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는 왜 사람 술 먹다 보면 술은 뭐 근무 중에 술 먹습니까? 회의하면서 술 먹습니까? 아니잖아. 다 저녁에 먹잖아. 그렇잖아요.
예? 아, 천군님, 왜 또 천군이 왜 왔지? 이 천군이라는 사람이 왜 왔지? 와, 천군이라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옛날에 저한테 천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 저를 비하하고 막 까고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참참님은 알 것 같아요. 천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이 그 인신 공격을 그렇게 하는데 시간 못 돼서 난 이 사람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안 죽었구나.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다고 뉴스 나오길래 는 천군인 줄 알고 그래 또 말이나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이나 해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안 죽었네. 좀 내 친구 깐돌이 책임 풀어주고 사과해 주세요. 싫어요. 전 사과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예, 사과해 주고 싶지 않고요. 절대 군대 군대 용어 못 봤습니까? 군대 용어. 방장님, 참참님 공정성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공정성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깐죽이님한테 공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내가 왜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깐죽이님이 저에게 뭐 호의적이었습니까? 저에게 뭐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나쁜 얘기를 했어. 나쁜 얘기를 했으니까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오면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천군이라는 사람하고 옛날에는 그 계양산 날다람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와가지고는 뭐 극군이 뭐 하면서 그죠? 이 방은 제가 만든 남주입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내란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지금은 저 민주당의 저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선관위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헌법재판소의 문영배는 뭐 국회에 동원한 것도 잘못됐다. 대통령이 국무회의한 것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서 잘못했다. 다 잘못했다. 아니, 문영배가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신입니까? 예? 머리 위에 있는 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니까 재미가 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그 검사 어디 있습니까? 이정민과 그 여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해서 탄핵을 당했습니까? 경제 공동체요? 무슨 경제 공동체입니까? 스위스에 수백 조의 돈을 갖다 빼돌렸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죄 받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말하면 반말하면 채팅 금지합니다. 그걸 채금이라고 합니다. 채금. 그래서 저는 강선우 국회의원직도 당장 내놔야 되고요.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리고 구속 당장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내 편이니까 봐준다는 말 나옵니다. 이런 거를 까지 않는 깐죽이가 맞나? 예? 음, 강선우를 한번 까보세요. 강선우 한번 까보세요. 그 다음에 조경태 아시죠? 조경태. 야, 이 조경태가 민주당 출신이요. 조경태라는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 부산의 국회의원인데 뭐라 그래요? 해수부 장관을 임명하며 해도 제안이 와도 안 한다. 부산시장을 출마하겠다. 부산시장 출마하겠대. 부산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박형준 뒤딱 까가지고 엄청 부산에 가서 이재명이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가면서 부산 시민들한테 엄청 표받기 해가지고 부산에서 어떻게 부산시장을 민주당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책자가 안 나오니까 조경태를 해수부 장관을 하든가 부산시장을 시키든가 하고 싶은 건가요? 아, 우리 들꽃사랑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들꽃사랑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말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살면서 서로 인연도 없고, 얼굴도 보지 않고,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서 반말을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반말을 한다는 얘기는, 반말한다는 얘기는 남을 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신성하게,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뭐 고춧가루 뿌려갖고 뭐 특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깐족이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 오늘 속보가 나온 거나 읽어 드릴게요. 해수부 장관 설에 조경태가 이름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근데 뭐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산시장 출마하겠다고 아예 쌩까더라고요. 근데 아유, 조경태도 빨리 국민의힘에서 튀어나가야 되는데, 뭐죠? 김상욱이처럼, 사실 이 양반도, 오리지널 정통 보수가 아닌 것 같아. 표몰이 대통령 밑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한번 해보고, 장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니더라, 이거죠. 아닌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해훈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 진짜 그 갑질하는 거 보니까, 야! 야! 예! 그러면서 막 세 번, 난, 야, 그런 여자가 국회의원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는 IQ가 천 자리 숫자냐? 그러면서 난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야, 그런 여자가 부총리 시켜준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민주당의 이재명 밑에서 딸랑거리고.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진짜 내라는 이재명이 시킨 거다. 진짜 내라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한 여자가 이해훈이에요. 광화문 집회에 올라가서 탄핵을 건국 이래 75년 동안 60번, 70번을 했는데 한 사람이 30여 번을 한 탄핵을 한 사람이 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여자가 이재명 밑에 가서 부총리를 한다고요? 야, 정말, 예? 야, 음. 이 방은 반말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반말하면.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반말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깐죽이님이든 깐족이님이든 제가 모르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있는지 그런 분 모르는데 제가 감히 이런 미디어라고 제가 반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뭐 이것저것 막 보면 뭐 욕만 하는 방송도 있고요. 뭐 지저분한 방송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 밖에서도요. 부하 직원들한테도 저는 이름을 그냥 야야 안 그래요. 저는 그거는 제가 철칙입니다. 왜? 사람은 각자 부모님 밑에서 애지중지 각자 집에서는 부모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집에서는 아들이고 딸인데 왜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데선 반말로 찍찍거립니까?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정말 오프라인에서도 예의를 써야 되고 또 안 보일 때도 예의를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3216님, 라오스 골프 치러 갔는데, 그 벌써 갔다 왔죠, 라오스로. 갔다 온 지가 한 달 됐어요. 근데 제가, 어, 지지난주에 광저우 갔다 왔는데, 그 유튜브를, 예, 제가
유튜브 세개를 만들었는데 구독자 한 명짜리 안에 있어요. 한 명짜리. 구독자 한 명이 있어.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왜냐면 여기다가 올리면 이게 알고리즘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들꽃 첫사랑 차단해주세요. 참참님. 들꽃사랑님, 방송 왜 하냐? 아, 이제 이해훈도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개 사퇴 요구를 했대요. 예, 그래서 들꽃사랑님은 제가 탈퇴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탈퇴하지 않겠습니다. 제 맘이니까, 제 맘이니까 탈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군 특전 특수전 사령부님 멸공입니다. 멸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계시네. 야,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 예. 저도 이런 얘기를 매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왜 뭐 내가 친척이냐 아니면 극우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본다면 최소한 내란 혐의는 아니지 않느냐. 계엄이 뭐 부적당해서 계엄이 뭐 이상이 있으면 그 계엄에 관련된 것은 파면되기 전에 대통령 재임 후 5년 후에 그 죄를 물어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미케올 영수님, 아우, 고맙습니다. 흥국이도 정신 차리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흥국이도 정신 차린다고? 아니, 흥국이가 정신 차리는지, 당신은 흥국이가 정신을 차리는지, 흥국이가 누구야? 박흥국이요. 서흥국이요. 이흥국이요. 예? 3216님은, 아니, 흥국이가 정신을 차렸나? 흥국이가 정신 차렸나? 김흥국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김흥국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예요? 음? 현대 누구죠? 정몽원 축구협회장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할 때, 그때 대통령 출마하면 한 자리 주잖아요. 선거 지원 유세하면. 근데 대통령 못했잖아요. 노무현한테 양보해가지고. 근데 노무현하고 양보하는 바람에 완전히 깨작된 거 아니에요. 아우, 마켈 영수님, 반갑습니다. 방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30분 연장하겠습니다. 30분 연장. 11시까지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아니, 10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 육군 특수전 사령부냐. 이름도 멋있어.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옛날에는 수도 기갑 사령부라 그랬는데 지금은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 본사가 저기죠. 사령부가 남태령 고개 너머에 수방사가 넘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 고맙습니다. 계엄령 하는 이유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심각한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간첩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국회에서. 간첩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이 넘쳐나는, 여러분, 간첩을 안 잡고 있어요, 간첩. 간첩이 뭐예요? 옛날에는 간첩이 무장공비만 간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무장공비 말고 고정간첩, 사상간첩, 정보 빼내가는 간첩, 쿠팡 그 자료 3천만 명 빼가는 간첩. 여러분들 그 3천만 명 빼다가 뭐에다 쓸 것 같아요? 선거 임명 만들 수도 있잖아요. 선거 임명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 가지고. 그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다면,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다면,
그 엑셀에다가 그 3천만 명 쇼팅을 딱 하면 선거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드 자료니까 다 성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인 명부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걸로다가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이거야, 바꿔치기도. 예? 바꿔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보가 어마어마한 건데, 쿠팡에서 그런 정보도 빼갔는데, 아니, 선관위 서버는 뭐 금으로 눌러놨습니까? 왜 그거를, 음? 한번 검증 좀 하려고 대통령이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까? 대통령이 하자고 했는데도 못하고 하네? 야, 정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뭐, 문을 부시고 들어가라, 그 얘기를 곽종군 얘기, 홍장원 얘기, 경찰청장 얘기만 믿고罷면을 시켰더라고요. 예. 예. 떡열이가 파면시켰어요? 아니요. 파면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냥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술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고 지각 출근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원들 확 후려잡아가지고 건설 현장에 노조원이 한 명도 안 왔어. 정말 100% 노조원들 다 저기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찔러 뿌리니까 다 튀어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건설 현장에 노조원들이 안 왔습니다. 노조원들이 와갖고 피나 뜯고 있고,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의사들 수 좀 늘려주겠다. 의사 수 늘리면 누구 죽이냐? 국민들 덕이다. 국민들 그 의사가 변명되지도 않는데 돌팔이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돌팔이 의사 명인도 많죠. 명의도 있는데 아니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 도사도 아니야. 병원에 가면 어떻게 왔어요? 머리가 아픈데 간호사 주사 한번 놔줘. 끝. 아니 뭐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 배가 아파서 가면 명치가 아픈 그래요? 간호사 주사 한번 놔줘. 아니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 예? 그래서 의사도 이건 너무 오래된 관행이니 경쟁력을 키우자 해서 의사를 2,000명 증원을 하려고 했더니 쌩 난리를 쳐내. 예? 근데 그 난리를 치는 것 중에 잘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의사 증원 늘린다고 하니까 난리 지금 이 양반이 어디서 막 표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알았어 해서 문재인 안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피해보고 내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의사 증원을 2,000명을 했는데 온갖 유언비어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라 그래요? 전공이 다 집결해. 그럼 결국엔 뭐요? 전공의들 살려주고 이재명 자기 전공의만 살려주는 겁니까? 국민들은 또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왜 대한민국은 사법고시 없애고 변호인들 국가의 죄를 짓고 고소고발하면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을 좀 늘리고자 사법고시 폐지해서 로스쿨 만들어 가지고 김남국 같은 사람들 그 로스쿨 만들어서 변호사 된 거 아니에요. 김남국이. 근데 왜 판검사 변호사는 가능한데 왜 의사는 왜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야, 정말? 예? 마음님,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방포단에 몇 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몇 기는 모르겠고요. 위화감조성 비매너 행동 시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육군,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또 육군 특수전 사령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딱 30분을 늦춰서 10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가능하죠? 10시 반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오늘 또 재밌습니다. 오늘도 2026년 의사 증원 회의됩니다. 근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친인척이 많습니까? 가족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데 온갖 그런 거를 시기하고 비하하려고 술 타령이나 하고 김건희 여사 타령이나 하고 출근 지각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호도 잘 지키고 가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신호도 잘 지키고 간다고. 그걸 방송이라고 하는지 참.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보면 이게 대통령인지 이게 진짜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비록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데 뭐 자극을 주는 채널도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비하하는데 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근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 아닌가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휴전선에 40만, 50만 대군이 소총 들고 탱크 부대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맨날 잠수함이나 만들고 미사일이나 쏘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이 6.25 때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쳐들어오게 만들었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북침 전쟁이에요. 우리가 북침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 아닌가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휴전선에 그 지금 얼마나 추워요? 화학산에 영하 30도 되는데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이 가서 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킵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올까봐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북침하는 줄 알고 북한이 무서워서 못 산대. 우리가 북침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북침한 게 있습니까? 동해에 잠수함이 들어와서 30여 명이 간첩이 들어와서 무장공비가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전투를 벌인 거는 아시나요? 전투를 벌인 건 아세요? 90년대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강릉에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끌고 와서 총 26명인가요? 왔죠. 와서 11명은 저들끼리 사살하고 나머지 군인이 태각하다가 우리 군하고 교전도 벌어졌는데 그 중에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방 부대에 우리 군 부대에 상병인지 병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쌀이나무를 거꾸로 산에 갔는데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에서는 그 복귀 안 한 사람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에 사랑하는 가족, 애인, 보고 싶다 그렇게 써놓은 일기장을 보고 탈영을 했다고 탈영 보고를 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탈영을 한 것 같으니까 보면 빨리 잡아달라고 그 난리를 쳤답니다. 뭘 보고? 일기장을 보고. 일기장을 보고 사랑하는 애인 사랑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군대 생활을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탈영을 했구나. 그래서 탈영병으로 그렇게 몰아갔는데 수개월 있다가 그 산속에서 군복이 나타났답니다. 이름을 보니까 그 탈영했다는 사람 이름표. 알고 봤더니 그 무장 공비들한테 포획돼 갖고 사살당해가지고 그 산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와, 그 사실을 군대에서는 탈영이라고. 왜? 일기장을 보고. 이게 뭐예요? 노상원이 일기장 보고 전쟁, 내란, 프레임 다 씌웠는데 결국에는 그 일기장은 아무것도 근거 자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노상원의 일기가 계엄령의 시초고 사전 리허설이다.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깐족이님, 깐족거리다니요. 팝참참님이 불공정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동영이라는 사람은 북한도 많이 다녀왔죠. 그 다음에 그 정동영이 이재명 대통령 그 유세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세하는데 이재명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그 아부성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서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건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잠시 해외에 갔다 와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지고 나서 뭐 했어요? 바로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그것도 보궐선거에 들어가서 국회로 들어갔죠. 사실 대통령 지면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또 뭐 잠시 해외를 간다든가 언론에 안 나타나든가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언론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좌파의 선동지대는 우리 JP님처럼 선동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깐족이님은 그냥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돼갖고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파고 그러는 건 하지 마세요. 깐족이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편한 얘기하시면 돼요. 예? 왜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워. 아유, 좀 아직도 저렇게 사실 그 정동영이가 아니 통일부 장관, 사실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은 통일이라는 명칭을 다 지웠다고 북한에서는 그러는데 우리는 통일부 장관을 아직도 있다? 뭐예요? 통일부 장관. 뭐 탈북민을 뭐 북향민이라고 그래요? 북향민이래? 예? 탈북민,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북쪽에 있는 실향민이요? 뭐요? 예? 아니, 북한의 공산당이 싫어서 6.25 때 월남한 북한 군인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뀐 것 같아. 노동신문 보래, 노동신문. 노동신문 보면 북한이, 야, 이렇게 잘 사나? 그게 다 북한 가라 이거예요. 노동신문 보면, 예? 노동신문을 왜 보라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신문을.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야, 우리 우리나라에 저 조선일보 보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 봐. 우리 노동신문 볼 테니까 그렇게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방송에서 맨날 김정은 국방위원장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왜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시는지는 아시죠? 그게 북한하고 서로 협의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최고 존엄, 북한의 최고 존엄 얘기하자마자. 근데 북한은 허구한 날 문재인 소대가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완전히 옷 홀랑 벗고 나는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 북한에 자극하지 마라. 북한이 우리한테 기침할까봐 겁내 있더라. 이게 대한민국이냐? 아니 그런 대통령이 어딨어? 아니 대통령이 돼서 군인 여러분 새해에 고생이 많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일벌백계 원점을 10배로 타격할 만큼 국방력을 기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있잖아요. 아니, 오늘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소총 한번 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 내가 가서 뭐 김정은하고 단판 질 거예요? 뭐요? 네? 아, 국회의장은 김정은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 그냥 큰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나. 뭐 응? 같이 따라간 사람은 뭐 김정은 위원장님 저 여기 왔습니다. 아니 지금 뭐 나이 80 먹고 지금 김정은한테 아니 나이 40밖에 안 처먹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나? 어, 천
천군이 왔었네. 뭐라고 썼나 또. 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바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우원식이가 헌법을 바꾸지 두 가지.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로 만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요? 4년 연임제. 요 두 개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단의 대책 발표입니다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세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우리 북한이라는 말 쓰기 싫어할 거야, 아마. 왜? 북한에 있는 한국이잖아요, 거기가. 북쪽의 한국. 근데 북한은 옛날에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남조선이라 그랬잖아요. 남쪽에 있는 조선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어떻게 불러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를. 자기네는 조선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노동신문을 봐라,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 북한을 왜 자극을 하냐? 어? 전쟁보다 평화가 좋다. 평화가 왜 좋아요? 그만큼 국방이 강화돼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아니, 힘 자랑하는데 등치 180인 체육만 하고 플라이급하고 서 있는데 체육만이가 다 이기는 거 아니요? 힘이 세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슬비에 옷 젖습니다. 사상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 깐족이가 불쌍해. 깐족이 한번 나오고 싶은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천군이도 어떻게 한번 욕 한번 하고 싶은데, 혼자 자기 앞에다 대고, 모니터에다 대고, 제 얼굴에다 대고, 백날 천번 해보면 뭐합니까? 그만큼 서로 협조하고 동조하고 같이 가야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욕 한마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뭐 온라인에서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깐족이도 해요. 예, 깐족이도 완전히 탈퇴해버려요. 깐족이도. 예, 완전히. 그죠? 예, 맞아요. 휴전선 38선도 이남쪽을 인정하라고 다침하다리 나 하고 참 맞아요. 예. 론니님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이고 또 우리가 전쟁 작전권이 없잖아요. 근데 왜 없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해봐서 그래. 6.25 때 전쟁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거였잖아요. 왜? 남로당 패거리들이 수십만이 서울에 직결하고 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서울 수복만 하면 바로 그냥 서울만 정념하면 다 통일이 됩니다. 북침 뭐 오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평양에서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한강 이북에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만이 한강 철교를 지만 도망가고 한강 철교를 부셔서 그 많은 사람 죽였대. 이승만이가 한강 철교를 부셨대. 이재명이가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예? 야. 근데 북한이 서울을 왔는데 남로당 패거리가 없는 거예요. 있긴 있었대요. 조금. 근데 그 인원이 영 적은 거지. 나중에 우리가 수복돼서 그 남로당 패거리들을 아마 숙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뭐 역사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남로당 패거리들을 나중에 수복하면서 다 처형했다. 근데 그거를 뭐 조금 도와줬다고 그렇게 숙청을 했냐 뭐 얘기 있는데 결국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엄청 많이 우리 도발을 했잖아요. 예? 울릉도가 아니라
아니고 그 백령도 앞에 소청동가 백령도 연평도지 연평도에 대포가 학교 울타리에 막 떨어지고 하는 거 방송에서 다 봤잖아요. 조금 네,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이제 2시간 됐습니다. 2시간 됐고 자 이제 오늘은 저는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 또 잠도 주무셔야 되고 또 10시 반이니까 카운트다운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5부터 0까지 하는데 숫자 하나씩 떨어지는데 하나 떨어지는데 시간이 어떤 거는 1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숫자 하나씩 떨어지는데 예,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부터 시작합니다. 5부터 시작해서 0까지 떨어지는데 예, 천안함, 폭침, 영평도, 연평도 1, 2차전 이게 다 북한에서 도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정부에 있는 그 정권들은 이걸 우리나라가 미국이 했다고 하는 얘기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좌파고 아무리 종북이라 그래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한 게 아니고 미국이 한 거래, 미국이. 천안함 폭침할 때 TV 자막에 전쟁 발발이라는 자막 뜬 거 아세요? 제가 고양시 일산으로 이사 간 게 2001년도 6월 달인데 우리나라 2002 6월 달에 월드컵 할 때였어요. 월드컵 할 때 천안함 폭침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축구 중계 하부에 전쟁 발발이라고 떴어요. 그때 김대중이가 야, 수도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르고 2002 월드컵만 좋아라고 봤습니다. 왜? 김일성, 김정은이가 꼴 보기 싫으니까 천안함을 폭침했는데 뉴스 자막엔 그래도 훈령에 의해서 전쟁 발발이라고 떴었어요. 그때 저는 일산으로 이사 간 날 그랬어요. 예,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자, 4로 쓰러졌습니다. 4로. 소나무님 오셨네.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나무님 오셨네. 고맙습니다. 이 방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 방송을 합니다. 제목은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에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터 이 종북, 북한을 지향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그런 정권하고 한테 표를 줘서 이 사단이 났는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친척도 아니고 한 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악수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대통령을 찍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저 어떤 세력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왜 그 계엄령이 내란으로 몰았는데 하필이면 내란으로 모른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그 자리에다가 빡 터트렸는데 계엄령을 그 속에서 살아나와가지고 그걸 내란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이 사단이 났는지 너무 아이러니하고요. 예.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게 지금 내란이라고 해서 내란 특검 뭐 이제는 아주 듣기도 싫습니다. 저는. 예. 제가 합니다. 카운트다운은 제가 합니다. 제가 시간이 제 맘이에요. 시간은 제가 5에서 이 0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그래 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매일매일 나온다 있고 하니까 기억의 차원에서 멤버십이라도 가입을 해주시면 그래도 그래 또 때 되면 언제라도 찾아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기를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또 뭐, 한마디 하시면, 고맙고요. 우리
불쌍한 현실이죠. 불행한 현실이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표를 순수하게 다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귀신이 됐는지, 해커가 됐는지, 북한군이 들어와서 북한 정보에 뭐 뛰어난 사람이 왔는지, 어떻게 됐든지 정상적인 루트로 대통령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정이 있었는지 뭐 확인한 것도 없고, 제가 확인해 볼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부정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고. 자, 이제 4까지 눌렀으니까 3까지 누르겠습니다. 3까지. 이제 3까지 눌렀습니다. 3까지 눌렀고, 이제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분 정도.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기도 가평의 청우산 자락에 정말 외딴 집 하나 있는 곳에 저는 1967년도에 정월 보름날 아침 7시쯤에 청우산의 전기를 바라보면서 정월 보름날 아침 7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때는 마을에 6가구가 살았어요. 6가구가. 근데 지금은 다 이사 가고 다 돌아가시고 쟤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다 도심지에 가서 살고 저만 여기에 집이 한 채 있는 거를 재축했어요. 제가 집을 재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주말마다 옵니다.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입니다. 마법. 그리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사랑해 드리고 구독자 7만이 다 되어 가는군요. 몇백 명이 엊그제 같았는데 여울목님 고맙습니다. 전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사실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좋아했거나 뭐 지지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냥 자유대한민국의 그냥 정통 보수로서 그 대한민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권의 표를 찍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심상정을 찍었습니다. 저는 심상정. 왜냐하면 심상정이 지역구에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심상정하고 악수했다고 심상정을 찍었대요. 심상정은 지금 뭐였는지 모르죠. 심상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 누르겠습니다. 2. 자, 2 눌렀습니다. 2. 네, 8개월 전부터 엄청 늘었어요. 8개월 전부터 갑자기 뭐 한 달에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늘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의무감으로라도 매일 8시 반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언론에서 뭐 다 뭐 난리를 치고 맨날 끌어냈냐 안 끌어냈냐 다 가짜잖아요. 다 가짜라는 건 뭐예요? 실행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에서 말로 이야기한 그 허구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이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끌고 나온 사람이 없었고 한 명이라도 꼭 끌어안은 사람이 없었고 그 군대가 갔는데 거기에 그 건장한 민간인들만 와가지고 난리 쳐서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걸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 노조원들이 온다는 생각. 거기에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에 일반 국민들이 민족들이 와서 저지했는 줄 알죠?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노조원들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그러니 안기령 같은 여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 됐습니다. 5 누르는데 10분 갔어. 자, 고맙습니다. 편한 밤 주무시고요. 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누를 겁니다. 55명이 있는데 더 떨어지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불금입니다. 오늘 1월 2일 저녁 밤인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질질 짜는 특전사령관만 보면 한심합니다. 모질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요, 해임돼 갖고 잘 지켜보자고요. 나중에 별 4개 달을 것 같아요. 해임은 뭐예요? 특전사령관만 해임된 거지, 별은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댓글 부탁하고요. 아우, 고맙습니다. 불평님, 내일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반에 본가로 갑니다. 내일은. 내일은 본가로 갑니다. 본가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